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커진 글로벌 증시 향후 전망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12월을 보냈습니다. 산타 랠리 대신에 검은 산타가 출현을 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10여개월 만에 2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엔화 강세 투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달랐습니다. 간밤 미증시 뒤늦게 찾아온 산타의 다우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가 폭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이 미증시 급등 영향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합권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 글로벌 증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우 팀장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건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요인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기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자산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버블 또는 위험성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이 거품을 꺼뜨리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특히 정치적인 변동성들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날 미증시 급반등의 원인은 일단 주식시장이 너무 싸죠. 그래서 12개월 포드 PER 기준으로 해서 한 14배 정도까지 떨어져서 지난 1990년 이후 평균적인 PER 수준인 16배를 하회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으로 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더 나가서 12월 할리데이 시즌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급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간밤에 이 미증시의 급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시장의 공포를 좀 키우고 있는데 최대 뭐 위험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PCE 디플레이터,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를 측정한 지표들이 미국 연준이 타겟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입니다. 이 지표가 지난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연준이 좀 태도를 완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심어준 바 있었는데요. 이번 달 11월 달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할리데이 시즌에서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뉴스들 속에서 아마존을 비롯한 소매 업종이 급등했는데 정말 연말 소비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느냐,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한 체감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높였던 이런 발언들이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가, 더 나아가서 연준 멤버들이 내년 1월에 또 FOMC를 앞두고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뭐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물가지표, 소비지표를 눈여겨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증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까요? 계속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날지 아니면 오늘의 반등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지 반등 가능성을 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미 증시가 너무나 단기간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 심리들이 팽배하다라는 것. 연말에 특히 연기금들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리밸런싱의 수요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대 4, 뭐 또 5대 5 이런 정도로 자산 배분들을 연기금들은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서 연기금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연말에 못 맞출 가능성들이 생기니까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 당국의 대응이
앞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몇 번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미 연준의 어떤 멤버들, 더 나가서 1월 FOMC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들이 이제 이 연준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고 또 시장을 구제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더 나가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야기를 아까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막말 세례, 참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으면 시장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지 않냐,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증시에 키가 좀 달려 있는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뭐 간밤에 미증시는 5%대, 뭐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그 다이나믹하게 강세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증시 많이 안 좋았잖아요. 뭐 10월 이후부터 급락세가 좀 이어졌는데 미증시의 흐름들 그리고 움직였던 배경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다우 지수를 먼저 보시면요. 다우가 이제 사상 최고가, 3대 지수 모두 이제 올해가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이건 한국 코스피, 코스닥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올해가 사상 최고치였었는데, 다우가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15%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으로는 7.4%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올랐다 빠져서 그렇지 사실 연간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대비로 19.4% 하락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연간으로 보면 뭐 한 5% 정도밖에 안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역시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16% 하락이 나와 있는데 연간으로만 보시면 뭐 올라왔다 빠져서 그렇지 7.7% 하락에 놓여 있고요. 뭐 통상적으로 뭐 약세장 진입을 뭐 20% 고점에서 20% 밀리면 나온다라고 그쪽에서 본다고 하네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나스닥이 좀 위험하긴 했는데 다시 20%대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요. 뭐 베어마켓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좀 모호해졌고요. 그리고 배경들은 대체로 보면 3대 지수가 다시 10월달, 1, 2월달에 급락 이후에 수평선에선 지지를 받다가 10월달,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배경들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기 둔화 우려는 실제로 10월, 11월, 12월 글로벌하게 실물 지표들에서 이렇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통상 이슈에서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조금 가을, 겨울 들어와서는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또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통상 이슈를 감안했을 때에 감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접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시세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경기도 제일 좋았고 증시도 가장 강한 그 오름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꺾이면서 뭐 나머지 지금 글로벌 증시, 뭐 유럽, 일본, 중국 증시는 사실 낙폭이 더 컸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휘청임이 더 컸는데 주가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독일 증시도 올해가 사상 최고가였었는데요. 독일이 사상 최고가 대비로 한 21.7%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 끝나고 어제 반등 나왔던 게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독일이 만약에 오늘 개장하면서 미국처럼 많이 올라주면 다시 20%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20% 오르려고 했을 때 독일 증시는 약세장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17.68%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독일이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이제 뭐 8, 90년대 그때로 돌아가는데요. 사상 최고가 대비로 48%나 빠져 있습니다. 지금 2만 선인데 그때가 거의 4만 엔선이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로만 보면 올해 연고점으로는 일본이 한 18% 밀려 있고 연간으로 보면 한 11.88%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2006, 7, 8 그때 시즌이 사상 최고가였었는데요. 그때 대비로는 중국은 지금 거의 60% 급락해 있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올해 최고점 대비로 보면 한 30% 정도 중국 상해 종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24.4% 급락이 나와 있죠. 중국하고 뭐 독일하고 이런 쪽들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대체로 이쪽도 보시면 뭐 경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도 좀 들어가 있고 부채 위기설 등 뭐 재료는 조금씩 다른데 큰 틀은 경기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가 이렇게 좀 급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 네네, 상황이잖아요.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네. 지금 현재 경기 상황,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좀 어떤 건지 정말 앞으로 우려를 좀 해봐야 되는 그 수준인가요? 네, 미국의 시황 그리고 경기 상황들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증시가 경기를 선반영합니다. 6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뭐 누구는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증시가 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인다고 하죠. 그래서 서베이 할 때 우리가 선행 종합 지수에는 주식시장 인덱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심리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미국 시장 급락에서 일부 반영되고도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거의 60-70%가 소비에서 GDP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주도형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시 약세들은 소비 심리 둔화로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뭐 경기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이 지금 FOMC 하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떨어뜨렸거든요. 2.5에서 2.3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보시면 말씀드렸던 그 표입니다. 2.5이던 것을 2.3%로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약세장에 진입한 그 국가들도 있고 그만큼 베어마켓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있는 그 상황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상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월간 기준이거든요. 인덱스 펀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인덱스를 다시 구할 수 없어서 그냥 펀드로 봤는데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고점이 한 78선 정도 됩니다. 77선 정도 됐었는데요. 사상 최고치였죠. 이것도. 근데 이제 거기서 고점 대비로 18% 밀려 있는 것이 지금 레벨입니다. 64선까지 빠져 있는 거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2009년 초순 바닥에서 제가 중간에 하늘색 실선으로 쭉 꺼놨는데 이미 10월 달에 붕괴가 됐어요. 추세는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밴드로 보면 뭐 상하단 밴드 구간 내에는 아직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심 라인으로 보면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상으로 주식은 이미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 있다. 추세선을 이탈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 하락이니까 뭐 전문가들이 보는 20%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물론 줄었다가 늘고 하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거래가 늘면서 빠졌기 때문에요. 고점 라인에서 이건 좋은 신호는 일단 월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으로 오실레이터도 보시면 MACD가 후행하는 걸 좀 당겨보려고 만든 MACD인데요. 음전한 막대기가 더 커져 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간으로 보시면 이걸 좀 좁혀서 올해 2018년만 일간으로 좀 보시면 1, 2월 달에 빠지고 나서는 사실 6, 7개월 동안 그냥 9월까지는 횡보했었어요. 뉴욕장도. 횡보였는데 10월, 11월, 12월 들어와서 특히 10월과 12월이 이번 달하고 10월 달이 아주 낙폭이 좀 커졌던 그런 구간대입니다. 뭐 악재들이 좀 이렇게 잠복해다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트리거가 되면서 그냥 10월, 12월 낙폭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많이 밀려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에서 보시면 6하나 4권까지 있던 것이 63레벨 선으로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위아래로 밴드폭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일단 밴드 하단을 제압하고 나왔고요. 아마 5일선도 아마 제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로 보시면 주가는 빠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단기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연준의 금리 스케줄이 주요 변수이고요. 미국이 이 MSCI 쪽에서도 좀 비중을 좀 선진 증시 포함해서 좀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셧다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될지 내년 초에 특히 1월 3일인가 4일 날 새로운 의회가 이제 2019 의회가 개회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좀 나와주는지 이런 상황들이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반등 연속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홍춘욱 팀장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가능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관점이네요.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같은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우리 증시는 그래도 선방하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받게 될지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시차가 좀 달라서 그렇지 퍼센테이지로는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독일 뭐 다 안 좋습니다. 한 20%씩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10월, 11월, 12월, 특히 12월에 덜 빠진 것 같아서 안 빠진 것 같지만 우리가 2600에서 어제 저점이 2014, 930에서 어제 저점이 650선.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좀 버텨주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 그리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 뭐 이런 부분인데 정부 정책 모멘텀에 좀 기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연말에 지금 이미 수소차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들에서 테마주로 또 순환매가 돌면서 강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당락 맞으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흐름들을 보면 역시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IT, 제약바이오, 이 IT는 MLCC랑 배터리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경협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조선주가 워낙에 올해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이쪽도 지금 매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뭐 IT, 제약바이오, 경협 이런 쪽들이 단기 매매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뭐 경기 모멘텀 그리고 MSCI 월드 올커트리 월드 인덱스를 보여드렸지만 이 된다라고 보는 쪽은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큰 종목 하기보다는 중소형주 내에서 IT, 제약바이오, 경협주를 단기 매매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내년 연말 연초 이 장세를 준비하는 데서 성과 면에서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배당락 지났으니까 뭐 코스닥 위주의 뭐 그런 장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코스닥 위주가 아니고요, IT, 제약바이오, 경협주 내에서 중소형 종목군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섹터상으로 구분해서 네.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